다정한 참견.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엘 희덕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헤어진 상대의 행동이 나에 대한 미련인지 아니면 그냥 나 혼자만의 착각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실제로 가장 많은 분들이 의미부여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긴 한데요. 바로 인스타 스토리입니다. 인스타 스토리 보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다혜님은 인스타 스토리를 잘 모르세요. 네. 대충은 압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뭔지는 아는데 직접 해보진 않았어요. 네. 그냥 잠깐 올렸다가 뭐 몇 시간이 지나면 그냥 알아서 없어지는 거,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스토리를 봤을 때 기록이 남는다는 거,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도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스토리를 보면 기록이 남는다는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눌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나 너한테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스토리가 뜨면 누가 올렸는지 굳이 확인 안 하고 그냥 처음에 뜬 것부터 클릭을 해서 이렇게 넘기거든요. 근데 이게 넘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올린 사람들 거를 다 보게 되니까 저는 그냥 넘기다가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거를 신경 쓸 정도의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언팔을 하거나 안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좀 의식적으로.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봤다라는 거는 그냥 넘기다 봤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좀 인스타를 병적으로 좀 많이 하는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그 친구가 딱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매일매일 하루 종일 올리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거다. 네가 안 올리면 안 본다. 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좀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쵸. 마치 우리가 유튜브를 올릴 때도 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내가 관심이 있든 없든 내 홈에 많이 뜨잖아요. 뭐 이런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내가 상대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올리다 보면 뭐 실수로든 아니면 그냥 뭐 자연스럽게 그냥 넘기다 보든 아니면 너무 많이 올리니까 정말 이게 뭔지 궁금해서 클릭을 해보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한 번쯤은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또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팔로우가 안 되어 있는데 내 스토리를 본다. 사실 이런 경우는 조금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팔로우가 안 되어 있으면 내가 인스타 들어갔을 때 안 뜨거든요. 근데 내가 확인을 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것을 굳이 들어가서 스토리를 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내 소식이 궁금한가? 이 정도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여지일 수도 있고 미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정말 인스타에 엄청 열정적이고 흔히 말하는 관종의 삶을 사는 그런 어린 친구들이 아니라면 이렇게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좀 미성숙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좀 성숙한 분들이라고 하면 애초에 이런 걸 하지도 않고 이런 거에 의미 부여를 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뭐가 있나요? 이것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생일에 카톡으로 생일 선물 보내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높은 확률로 다시 만나자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너무 사랑했고 마음이 아픈 상태로 헤어졌는데 과연 생일에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용기를 갖고 생일 축하한다라고 카톡을 보냈다고 하면 이거는 좀 미련이 남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서로 응원하는 관계로 이렇게 좀 끝난 경우, 그러니까 잘 마무리가 된 경우, 뭐 이런 경우거나 우리가 헤어지기 직전에 나만 생일을 챙김을 받은 거예요. 좀 그런 미안함과 고마움과 뭐 응원의 마음으로 보낸 경우라고 하면은 좀 의미 부여하기는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우리가 확실히 굉장히 깊은 만남을 가졌었고 또 무겁게 헤어졌고 그래서 더 가볍게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하면 생일 카톡을 보냈다, 생일 선물을 보냈다, 그러면 분명히 어느 정도 미련이 남은 것이다. 네, 바로 그겁니다. 또 이어서 세 번째로는 헤어진 그 상대방이 내 연락도 다 받아주고 만나자고 하면 만나도 주고 그리고 또 중요하게는 뭔가 확실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내 마음을 받아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태도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고 좀 버거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거는 미련인가요? 저는 사실 뭐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너무 별로니까 그냥 걸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농담이고요. 근데 상대가 별로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와 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본인이 뭘 얻고자 나를 이렇게 어장질을 할까요? 본인이 나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반대편에서 무언가 손해볼 만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저도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좀 여러 번 접해봤었는데 대부분이 그 환승의 과정 속에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승할 대상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안 선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기에는 저 사람이 아쉽고 또 저 사람한테 가기에는 이 사람이 아쉬운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저울질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저울질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아 내가 그냥 물고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러신 분들은 절대 다른 사람이 생긴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 사람을 잘 속이죠. 네, 능수능란하게.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카톡 프사와 카톡 음악입니다. 사실 카톡 음악은 좀 상대적으로 어린 친구들이 좀 많이 하는 수법이기는 한데 이거는 뭐 미련이라고 하기보다도 그냥 나 이별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내 마음 좀 알아달라라고 대놓고 상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 그리고 대놓고 주변 사람들한테 내 마음을 알리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좋으니까 내 마음 좀 위로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래 제목만 봐도 막 사랑, 이별, 집착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고 나 혼자 비련의 뭐 여주인공, 남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많이 하는 거다. 좀 유치한 방법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막 애매하게 막 미련을 주고 막 여지를 주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확실하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애매한 행동들보다는 대놓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 차라리 더 보기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것도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헤어졌기 때문에 같이 찍은 사진을 프사로 해놓지는 않잖아요. 근데 프사에 뭐 내가 찍어준 사진을 해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같이 갔었던 그 추억의 장소를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진을 내리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여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거는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다 그러진 않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귀찮아서 안 지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상대적으로 남자들은 프사를 덜 바꾸잖아요. 잘 안 바꾼단 말이에요. 저도 몇 년에 한 번 바꿀까 말까 했고 실제로 저희 헤어져 있는 1년 동안 저도 한 번도 안 바꿨었어요. 네. 그때 같이 찍었던 그런 배경 사진이었었거든요. 근데 아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리고 사실은 뭐 여자들보다는 아무래도 사진을 잘 못 찍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진을 찍는 센스나 감각 자체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잘 찍어줬었으니까 내가 찍으면 이거보다 잘 나오긴 힘들겠다는 생각에 그냥 잘 나온 사진이니까 그냥 개이득 하는 마음에 냅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다 정리를 하는 스타일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비교적 그런 프사 같은 경우에는 좀 여자분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진짜 완전히 정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내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미련이 남고 내 성격상 다시 만나자라는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의 경우라면 정말 소심하게 뭐 딱 한두 개 정도 남겨놓고 나 좀 잡아달라고 조금 소심하게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도 간혹 있기는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이 뭐 여지이든 아니든 어쨌거나 나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다면 사실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시 만나더라도 제대로 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다시 만나야 좀 이 만남의 시작이 되게 수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뒤에서 애매하게 흘리는 듯한 이러한 말과 이런 행동들로 다시 만나게 되면 둘 다 좀 상대적으로 이 관계를 시작함에 있어서 책임감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너무 사소한 것들에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뭐 거절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차라리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엘 희덩이었습니다. 안녕.